예, 어제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 간의 이른바 노루각수가 좀 화제가 됐죠. 두 분이 화해를 했을까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박용진 후보님은 우리 화장실에서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여기 들어올 때는 또 악수를 안 해가지고 혹시 또 영상이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화장실에서 제가 미처 손도 닦지 않으신 이재명 후보님께 손을 내밀었고 네. 제가 얼른 악수를 이재명 후보님이 아이고 미안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주먹 악수를 했어요. 네. 만약에 손을 덥석 잡았으면 약간 아직 씻기 전이셔서 네, 그래서 어쨌든 그날 제가 다른 거 뭐 집중을 하느라고 그래, 보느라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갖췄는데 미안합니다. 별 말씀. 많이 섭섭하셨을 텐데 앞으로는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할 건 없었고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전재수 의원님께 여쭤보면은 당연히 좋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예, 장성철 소장님에게 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회는 드릴게요. 네. 오늘 저 모습이 두 분 사이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어제 노루각수한 모습이 진짜 속내예요? 노루각수가 진정한 모습이죠. 저 모습은 뭐예요? 오늘 저 모습은? 저 모습은 상당히 좀 어색하고 서로 그냥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거짓된 연출. 연기가 연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루각수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도 막 저런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예.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 좀 인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좀 남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비판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되실 분이고 대권 후보 나가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통 크게 폭넓은 정치를 하시는 게 맞지 저런 식으로 막 경쟁자, 후배 의원 이런 분들에게 감정을 좀 나쁘게 상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결코 옳지 못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벌써 한 분은 대권, 한 분은 당대표께 정해졌어요. 갈 아니 길은? 이재명 후보는 뭐 당대표도 되고 2027년에 대권 후보로 나가겠다고 본인이 결심한 분이잖아요. 현재로서는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고 그런 분이 저런 사소한 행동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또한 많은 비판받는 거는 본인에게 안 좋아요. 제발 저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오늘 모습은 연출된 연기라고 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오? 예. 저도 이제 장성철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이재명 의원에게 국민들 1,6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표를 던졌습니다. 1,600만 명 이상의 국민들. 지난 대선에서. 그럼요.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맞죠. 그리고 이게 사소한 것이긴 합니다만 악수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어떤 모습을 사소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믿을 만하다. 예. 우리의 지도자로서 뭐 믿고 맡길 만하다. 이런 이제 풍모를 끊임없이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도 이준석 대표가 못마땅하더라도 한 표가 됐건 10표가 됐건 도움이 됐습니다.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으면 예. 관대하고 너그러운 그리고 품위 넓은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비판을 드리듯이 예.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더 너그럽고 더 관대하고 더 따뜻한 눈빛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풍모를 사소한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라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명백하게 노룩이죠. 얼마나 급한 일이 있길래 이 악수를 청해 오는데 그걸 눈길을 안 줍니까? 제가 전재수 의원님이 당내 97그룹의 주자였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당연히 비판적인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좋은 말씀하실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염색할 겁니다. 예, 당내 차기 주자 중에 한 분이시죠. 예, 97그룹에 계신 전재수 의원님은 좀 안 좋게 보십니다. 어쨌든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압승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지역 경선을 좀 쭉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당원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도 이른바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국민의 관심은 지금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 더 많이 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구도가 좀 처음부터 잘못 짜여진 측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어대명, 확대명 등에 대한 명칭이 전달될 수 있었던 건 세 명의 후보군으로 압축이 됐는데 예. 박용진 의원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신선하고 또 미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이긴 예. 합니다만은 당내의 구도를 보게 됐을 경우에
압도적으로 이 문제를 엎어낼 정도의 지지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당대회 선거보다는 오히려 전 국민들이 함께하는 선거를 만약 치렀다면 박용진 의원에게 중도 혹은 보수 표심이 몰릴 예.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몰려있는 민주당 내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박용진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예. 강훈식 의원은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박용진 의원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표가 떨어지게 되는 그 인지도의 한계들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절대로 안 된다면 여기에 피적할 만한 구도들을 갖춰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대선에서 같이 겨뤘던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도 예.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구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정치라는 게 지금 당장 승리한다고 끝까지 쭉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선까지 한 1년 반 정도가 남아서 이번 전당대회가 참 중요하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의 임기가 쭉 다 온전히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한 문제들까지 남아있는 만큼 이번 전당대회가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명동설, 건동설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직접 영상 보겠습니다. 차라리 이재명 의원 의혹 수사만 관련되면 중립성이 뭔지 좀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돌아간다 해서 명동설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명동설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조은희 의원님께서 명동설이라는 재미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이재명의 명동설이 아니라 김건희의 건동설을 믿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론을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걸 빗대서 명동설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이재명 의원을 겨냥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국정 운영이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건동설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두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맞아요? 아니면 글쎄요, 둘다 뭐 틀려요? 서로 간에 저렇게 지적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겠죠. 예. 그러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개 정도의 혐의에 예. 대해서 수사가 착수돼 있고 일부 나오기로는 그 법인카드 관련된 수사 결과가 8월 당대회 끝나기 전에 발표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 사건만 들어가면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안 하고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이재명 예. 의원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라는 건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물론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 됐기 때문에 좀 신분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예. 영부인 공직자가 아닙니다. 자연인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히 이제 주가 조작 혐의 관련된 예. 수사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당사자 소환 수사도 안 되고 있습니다만 소환 수사 이전에 지금 대통령 영부이기 때문에 소환 수사는 어렵더라도 서면 조사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결국에는 수사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저는 나올 만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특히 이제 검찰의 수사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경찰의 수사까지 예. 이른바 법 집행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전 정권을 향한 칼은 굉장히 날카로운데 지금 현 정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무딘 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단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이 전혀 진척이 없는 건 예. 그런 점을 저는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 선생님, 진짜 지금 현 정부의 검찰 경찰이 이재명 후보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랄까 수사의 형평성의 차이를 지금 두고 있나요? 뭐 논문 문제도 좀 있긴 합니다만 상대 진영에서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에서는 오해를 살 만한 구석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는 진척 사항이 전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상황도 예. 그냥 법인카드 문제 관련해서는 8월 중순쯤에 우리가 수사 결과 내놓을게요라는 수준만 있지 대략 8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는 왜 수사 안 하고 왜 빨리 기소 안 해?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상대적인 평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서 지난 시절에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데
그것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봐주게 한다? 그런 인상을 주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공정정의 상식 그러한 명분으로 대선에 출마했고 당선됐잖아요. 예.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이지 내 가족, 내 주위, 나랑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 봐주면은요 국민들께서 또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냥 상대 후보였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확정적 범죄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더 강하게 수사해야지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검찰과 경찰에서 예. 알아서 잘 수사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할 수 있으면 기소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지 저걸 정치 보복으로 인식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문제는 지금 이제 학계에서도 조금 뭐 시끄러운 움직임이 좀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논문에 대한 이제 질적 문제, 예. 수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평가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표절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 결론 내린 데 대한 학교 차원의 결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이제 형평성의 문제에서 사실 김건희 여사 논문 문제가 불거졌던 건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윤석열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로서의 논문 문제가 불거졌고 예. 똑같은 방식으로서 대통령 후보자인 이재명 후보의 논문 문제, 석사 논문 자체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반납하게 되고 있던 논문에 대해서 올 초 가천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문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 대한 수준 문제가 아니라 독창성에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인용 문제에서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뭐 이해할 만한 수준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가천대 국민대 모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비판적 여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전체적인 이 정치 논문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좀 숙고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수사에 관한 문제는 일각에서는 오히려 대장동에 관련돼서 숱한 의혹들이 나왔는데 검찰, 경찰 수사 뭐 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재 이재명 의원 측에 대해서 법인카드 수사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로 얼마 전에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그 참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안타깝게 사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참고인이 이곳저곳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니 이 일에 대해서 경찰,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안 낼 수 없는 상황이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예.